안녕하십니까. 비생TV 베네입니다. 저는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한 지가 올해로 3년이 조금 넘습니다만 시간의 밀도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거의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랜 시간을 찾아 헤맸어도 알 길이 없었던 창조주의 삼남 만상의 창조 목적을 비롯하여 대우주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지향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강의에 앞서 먼저 함께하게 된 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하늘과의 소통 속에 드러난 우주적 진실을 통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알려진 후천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후천의 시대란 대우주의 중심이 땅으로 내려오는 시대를 말합니다. 창조주께서 품으셨던 꿈과 이상으로 지구 행성으로 하늘의 통치 시스템을 모두 가지고 내려와서 육신의 옷을 입고 대우주를 직접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대우주의 1주기부터 6주기까지를 선천의 시대라 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선천의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의 하늘을 열기 위해 끝없는 계획과 실험과 실행을 통해 대우주를 진화시키고 준비하셨는데요. 이제 대우주는 다사다난했던 6주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대우주의 7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주기의 우주는 그 성장이 폭발적인 확장과 함께 다사다난이란 말 그대로 이때 창조되어 활동한 지능형 생명체에 의해 문명이 꽃을 피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 생명체들에 의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우주적 카르마 또한 폭발적으로 발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우주의 1주기부터 6주기까지는 창조주로부터 그 고난을 위임받은 천사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선천의 시대라 합니다. 창조주의 통치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대우주를 관리하는 천사들이나 영단 관리자들의 역량 부족과 그들의 모순으로 인하여 카르마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그래서 많은 행성들이 행성의 진화 경로를 벗어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천에 있었던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께서는 6주기까지 운영하며 발생된 모든 모순과 문제점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지구 행성을 선정하여 250만 년 동안 실험 행성으로 운영하며 모든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7주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급격히 팽창하는 대우주의 한계를 넘고 카르마로 신음하는 생명체들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적인 영혼들의 진화를 위해 창조주께서 땅으로 직접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모순들에 대해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직접 경영과 관리를 위해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 대우주를 통치하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후천의 하늘을 열기 위한 하늘의 행정적 절차를 영점 조정이라 하는데요. 대우주의 창조주로서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진 창조주께서 물질 세상의 진동수에 맞추어 지상에 안착하기란 진동수의 격차로 인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우주공학 기술의 발달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요. 무국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물질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무국과 태극과 삼태극으로의 에너지 진동수를 맞추는 시스템을 통해 3번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삼변전기라고 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진동수를 물질 세상에 맞춰야 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하시고 삼항합도, 삼항합덕, 삼합일도 시스템의 삼변전개의 과정을 거쳐 창조주의 권능을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지상의 파라다이스 시스템이 완성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갖췄기에 마침내 창조주께서는 땅으로 내려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초 창조주의 중심 의식이 지왕으로 완성되시고 6월에는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의 중심 의식이 천왕과 인왕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천왕, 지왕, 인왕의 완성과 함께 4차원 물질세계의 환경에 맞는 18차원의 시스템 또한 모두 완성되어 18차원 하늘이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영점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선천의 하늘은 대우주가 양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였으며 우주의 카르마들과 모순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후천의 시대는 대우주가 양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대우주의 모순과 카르마를 영혼들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시대를 말합니다. 대우주의 많은 행성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으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성마다는 의식이 다르며 각자 다른 차원의 행성 가야 의식이 존재합니다. 지구 행성의 가야 의식은 17차원의 네바돈 우주의 창조주께서 주관하셨는데요. 대우주의 주재자이신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직접 오심으로 해서 지구 행성의 로고스는 네바돈 우주의 창조주에서 대우주를 주관하시는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으로 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지구 행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공급하는 생명유지 시스템 또한 17차원에서 18차원으로 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유지 시스템이 17차원에서 18차원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지구 행성에 살아갈 생명체들의 종들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인간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이것은 장차 창조주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도 빛의 몸이 되어 새로운 정신 문명이 펼쳐지는 무병장수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천의 시대는 인간과 하늘이 동행하는 시대입니다. 땅의 입장이 하늘에 반영되는 시대이며 하늘과 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시대이며 인간과 하늘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정신 문명인 영성의 시대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눈으로,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지금까지 창조주의 중심 의식은 무국에서 에너지체로 활동하시므로 물질 세상의 에너지를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창조주께서는 생명체의 고통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에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땅으로 내려와 생명체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구 행성으로 내려오시기 위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6월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하늘의 영점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 8월 25일에는 마침내 무구의 시간과 지구 행성의 시간이 하나로 영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선천의 시대에 드러난 대우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대우주의 안정적인 진화를 위한 하늘의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창조주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후천의 시대는 지구 행성에서 시작하여 대우주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늘과 땅의 의식의 차이는 좁혀지게 될 것이며 대우주의 구조와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하늘과 땅 차이를 메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하늘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늘과 땅은 가까워질 것이며 하늘은 인류와 동행하며 생명체의 고통과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하늘이 생명체들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이 만연한 땅의 아픔을 이해하면 할수록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땅을 온전하게 품고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고통과 함께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상의 잠의원을 열기 위해 후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상의 잠의원에서 펼쳐지는 후천의 시대는 인간과 하늘이 소통하는 영성의 시대이며 모두가 자신들의 본연과 동행하는 만인성불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 위에 펼쳐지는 신정정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창조주와 생명체들이 동행하는 생명진리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시작됐음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